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자신의 본인의 기록을 넘어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90%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랬는데 결국 이제 85%에서 득표로 끝났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원래 정당에서 당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맞는데 지난번 대선 전부터 계속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소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아무도 이의제기를 않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는 거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일단 지난 22대 총선 때 사천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이제 당선이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령에도 자기의 공약사항인 사회적 기본소득 이것도 넣었어요. 아니 앞으로 대권 나갈 사람이 자기의 공약사항을 그걸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에 강령으로 넣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당헌 당규 고쳤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되고 교도소를 가도 사실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당대표를 하는 기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선 7개월 전까지 당대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강령, 당헌, 당규 이런 거 전부 다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민주당으로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민주당 이제 비주류는 더 쪼그라드는 거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박용진 후보가 22% 받았거든요. 근데 김두관 후보는 거의 반전이 12%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는 쪼그라들었고 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난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77%인데 이번에 이제 85%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대의원보다. 그래서 56%가 됐기 때문에 결국 권리당원은 이제 개딸을 비롯해서 강성 당원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의 득표율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걸 착시 효과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30%좀 넘어갔는데, 그러면 당원이 700만 명이다 보면 37에 21, 한 210만 명? 210만 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84.5%니까 모든 당원이 찬성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나 이재명 대표가 100%될 가능성이 크고 최고위원도 전부 다 이재명 친명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말 거 없어서 재미가 없다고 했는데, 정봉주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판세를 좀 많이 역동성 있게 만들었죠. 저는 그 일종의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을 부여했다고 보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2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한번 딱 찍으니까 2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법사위에서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봉주가 6위를 갖고, 6위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전현희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위 자리로 정봉주가 가고 2위 자리로 6위 자리로 정봉주가 가고 6위였던 전현희가 2위 자리로 가는, 어떻게 보면 맞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단 충성 경쟁 엄청 했었잖아요. 명비어천가 하고. 근데 이것은 다 충성 경쟁하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방을 전현희가 외부에다 쏜 거죠. 그래서 다 충성 경쟁을 하니까 이것은 득표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니까, 그리고 외부에다 총구 겨누고 가장 말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게 살인자는 용어를 써서 결국 6등이 이제 2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이제 대진표는 짜여졌어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민주당은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 딱 되면서 바로 진로된 게 뭐죠?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뭐 지난번 영수회담 했지만 지금 영수회담 한다고 해서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에게도 최상병 특검 얘기하자고 딱 던졌잖아요. 이제 미리 짜여진 각본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민생을 하기에 제일 적절한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일단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생을 얘기하자고 했는데 최상병 특검 얘기하자,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정치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계속으로 특검법 만들어내고요, 탄핵하겠다고 탄핵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회담을 해서 뭘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 계속 만들어갖고 거부권을 하게 만들고 하면서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하고 펀치하면서 야 우리 이 얘기 좀 해보자,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수회담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대표하고 대표회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짜여진 각본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뭐 어차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이라는 이제 거대한 권력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171명, 그리고 뭐 조국당까지 합치면 뭐 190명이 넘잖아요. 이런 호위무사로 딱 그 권력을 가진 것이 지금 세팅됐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좀 약간 불리한 입장이죠. 왜냐면 대통령실하고 친윤 세력들이 계속 발목 잡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뭐 108명인데 그게 다 뭐 한동훈 대표를 일률적으로 단일 대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계속 이의 제기하면서 또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권력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두 대표, 두 세력이 맞대결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관심이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